어제 오후 2시가 채 못 돼서 이제 인수위원회 지금 기자들이 뭐 우글우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인수위원회에 한동훈 검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기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응?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붙잡고 혹시 오늘 내각 발표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인수위원회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윤석열 당선인이 제2차 내각 발표를 할 때 바로 옆에 서 있었지요. 그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가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이 오늘 몇몇 신문에 일면 톱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분신이다. 분신이다. 뭐 이런 말도 듣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갑자기 그동안에는 중구난방으로 화살을 쐈었는데 이제는 표적이 하나로 딱 결정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한동훈. 그러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민주당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그것은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에 던진 시한폭탄이다. 5월 10일부로 이 시한폭탄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지고 터질지 모두 다 초긴장 상태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이 그동안 벼르고 벼를렀던 그러한 뭐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꼭 보복적 차원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흐지부지 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 정권 비리들 이것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등극을 하면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올라 있는 이름들 이게 데스노트라고 지금 불리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살생부. 그러나 그건 무조건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정치 검사들, 정치 판사들 이 사람들이 꽉 묶어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던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캐비된 여론 보면 그 안에 뭐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다 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제대로 된 수사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나 지금 떨고 있니? 서 있으면 바지 가랑이가 밑단이 팍 떠는 사람들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법무수장에 한동훈 지명된 거를 이게 묘수냐?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신의 한 수. 야 역시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이런 deafening cheers. 귀가 먹먹할 정도로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신문들은 조중동조차도 이게 무리수 아닐까? 구태여 이런 분란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는 그 전략적 속셈이 무엇일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글쎄요 어떤 한이 맺힌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박범계 이 쌍 법무장관 때 좌천을 4번이나 당했습니다. 4번. 무려 4번. 어디론가 자꾸 쫓아냈던 거죠. 이 정도면 4번이나 좌천을 당하면 마음속에 응어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정의의 칼날일 수도 있고 증오와 복수의 칼날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이 문재인 정권에서 캐비넷에 넣어둬서 문 잠가버린 방치해버린 세워라 내워라 했던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면 그 사건의 뭐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지금 아마 밤잠이 안 오고
초긴장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과는 여러 차례 인연이 있죠. 국정농단 수사도 함께 했고 20년 가까이 검찰에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호흡을 맞췄다. 그래서 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부터 이미 법무장관은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누구누구 하마평에 올랐던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 마음속에는 일찌감치 한동훈, 한동훈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등 주요 사건 수사 때 늘 윤석열 당선인을 곁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윤석열의 잘 드는 칼이자 한 배를 탄 동지란 평까지 들었다. 그런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하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발탁해서 정치 보복을 시도할 것이란 민주당 진영의 의심과는 달리 법무부 장관이라는 관리자 역할을 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당선 직후 측근들에게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일찌감치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측근은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과 벼랑 끝 대치를 벌였던 두 사람 관계가 정치적 동지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동지애를 느끼는 것은 벼랑 끝까지 같이 섰던 사람, 전쟁터에서 한 참호에 있었던 사람, 그보다 더 동지애를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전후, 동지애, 이것은 바로 좋은 시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에 시달릴 때 그런 느낌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두 사람은 그런 정치적 동지애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특별수사통, 특수통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6년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 2016년,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윤석열, 한동훈이 함께 호흡을 맞췄던 수사 사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이 될 때 한동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면서 핵심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지휘를 했습니다. 친여 인사들과 매체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몰고 갔던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리가 됐죠. 그래서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그 캐릭터를 볼 수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은 좀 말을 부드럽게
가다듬다든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습관들이 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그냥 강직한 검사답게 말이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처럼 해차를 한다든지 어디 들러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쌩 하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나쁜 놈들을 잘 잡겠다. 기가 막힌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저의 지혜를 한껏 짜내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을 잘 잡는 것이다. 통쾌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8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9명이 발표가 됐는데 당연 언론의 최대 관심은 한동훈 후보자였습니다. 몇 가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아니냐? 그러자 한동훈 후보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이 일할 때조차 인연을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내가 해온 대형 수사에서 인연, 진영론 이런 것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갖고 와봐도 좋다. 그래, 같은 사건을 함께 수사한 적은 있어. 그러나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다. 두 번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반드시 저지. 말 본세에 허투루 이렇게 헛다리라도 이렇게 한 번씩 짚어보고 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저지, 나쁜 놈 잡는 것.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고 나도 지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다.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검찰의 연소화, 나이가 어려지는 것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한동훈 나이가 49살입니다.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세상과 자기가 몸담은 조직에 대해서 뭐 중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알 만큼 다 아는 뭐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한동훈보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한 20-30명 된답니다. 이제 뭐 그러면은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옷을 벗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세상이 바뀌었으니 이제 그런 거 자꾸 따지고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미 20대, 30대 여야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다. 내가 거의 50이 다 됐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만 20년 넘게 근무했다. 이런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30대가 당대표고 더불어민주당은 20대가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이제 그걸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만큼 진취적인 나라다. 그런데 49살 장관 후보자가 뭐가 이상하냐 이런 겁니다.